법원이 고심 끝에 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였던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4시 50분쯤이었죠. 법원이 새벽 5시가 돼서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지 무려 18시간 만에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과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 법리적 다툼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서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신문에서는 특검과 삼석 측 변호인단이 무려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430억 원 뇌물 제공 혐의의 증거에도 어느 정도 빈틈이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부회장은 조금 뒤에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특검은 출범 초반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지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삼성의 뇌물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의 승부수가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거침없던 박영수 특검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우선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동안 특검이 자신해왔던 뇌물 혐의 정황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구속을 징검다리 삼아서 다음 달 초로 정해놓았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깎아내리던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게 됐습니다. 아울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나 구속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그 순서를 밟지 못할 공산이 크게 됐습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특검이 처음 맞는 고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 향후 행보가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김승환 기자가 지금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데요. 당초 특검은 앞으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이 됐죠. 특검 사무실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특검에는 현재 아침이라서 그렇게 많은 취재진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기각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그 취재기자의 전원을 들려드리면 현재 그 앞에 취재진 30여 명이 몰려 있고 또 삼성그룹 관계자 20여 명도 함께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안에서 들리는 말로는 그 이 부회장이 체험에 자신의 그 차량을 타고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회장이 한마디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많은 취재진들이 현재 그곳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과 특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다시 한번 소명을 표명할까요? 네, 우선 특검은 방금 전에 그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를 자신해 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관련 증거들과 또 관련자 진술들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구속 사유의 핵심은 대가성이었는데
이 대가성 부분에서 삼성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의 의견은 어떤 쪽이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 측은 거듭 주장했던 것이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에게 지원하는 것이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삼성 측이 박 대통령에게 지원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대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봤지만 삼성 측은 거듭 이것이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을 계속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주장을 했고요. 또 이것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기업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어제 열렸던 브리핑에 나왔던 언급을 보면은 구속영장의 기각이나 또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대기업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특검은 이것을 뇌물 혐의로 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에도 전부 다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 이 혐의가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또 어떤 증거나 또 관련자 진술들에 있어서 더 보강할 부분은 없는지 계속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행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할 것이다. 특검은 기각을 가정한 다른 질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삼성처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 역시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출연한 액수와 부정한 청탁 여부를 따져 향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인데 아마 이 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그러나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낸 기업이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걸렸던 삼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검의 의지와는 별개로 대기업 수사는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이 대가성 부분이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강요의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가장 공을 들여왔던 뇌물 수사. 삼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면서 거침없이 이어온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시야가 답답할 정도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비하셔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이번에는 중부지방으로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밤부터 서울, 경기 그리고 충남 서해안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구가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가 8도, 창원도 8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고심 끝에 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였던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4시 50분쯤이었죠. 법원이 새벽 5시가 돼서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지 무려 18시간 만에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과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 법리적 다툼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신문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무려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430억 원 뇌물 제공 혐의의 증거에도 어느 정도 빈틈이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부회장은 조금 뒤에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에게 지원하는 것이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삼성 측이 그 박 대통령에게 지원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대가로 이것이 이뤄졌다라고 봤지만 삼성 측은 거듭 이것이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을 계속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주장을 했고요. 또 이것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기업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어제 열렸던 브리핑에 나왔던 언급을 보면은 구속영장의 기각이나 또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대기업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특검은 이것을 뇌물 혐의로 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에도 전부 다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네, 특검에는 현재 아침이라서 그렇게 많은 취재진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기각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취재기자의 전원을 들려드리면 현재 앞에 취재진 30여 명이 몰려 있고 또 삼성그룹 관계자 20여 명도 함께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안에서 들리는 말로는 이 부회장이 체험에 자신의 차량을 타고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회장이 한마디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많은 취재진들이 현재 그곳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과 특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다시 한번 소명을 표명할까요? 네, 우선 특검은 방금 전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를 자신해 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관련 증거들과 또 관련자 진술들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구속 사유의 핵심은 대가성이었는데
이 대가성 부분에서 삼성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의 의견은 어떤 쪽이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 측은 거듭 주장했던 것이 특검은 출범 초반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지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삼성의 뇌물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의 승부수가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거침없던 박영수 특검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우선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동안 특검이 자신해왔던 뇌물 혐의 정황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구속을 징검다리 삼아서 다음 달 초로 정해놓았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깎아내리던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게 됐습니다. 아울러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나 구속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그 순서를 밟지 못할 공산이 크게 됐습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특검이 처음 맞는 고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 향후 행보가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김승환 기자가 지금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데요. 당초 특검은 앞으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이 됐죠. 특검 사무실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않느냐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 이 혐의가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또 어떤 증거나 또 관련자 진술들에 있어서 더 보강할 부분은 없는지 계속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행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할 것이다. 특검은 기각을 가정한 다른 질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삼성처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 역시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출연한 액수와 부정한 청탁 여부를 따져 향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인데 아마 이 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그러나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낸 기업이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걸렸던 삼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검의 의지와는 별개로 대기업 수사는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이 대가성 부분이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강요의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